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문학 빼면 등신 단독자입니다. 네, 오늘은 심리학 이어서 할 건데,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맥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이전 영상으로부터 끄집어 와서, 계속해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오늘은 이 레빈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장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장이론이라는 것을 사회심리학이라는 이 분야에 응용을 했던 그러한 어떤 레빈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대인과 나치의 관계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 있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면 소화시키는 그 장이 아니고 바로 이 필드입니다. 필드. 그래서 한마디로 환경이나 어떤 사회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하나의 틀로서 바라봐도 사실상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파악하는 하나의 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레빈 같은 경우에는 게슈탈트 심리학을 사회 심리학에 적용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 바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 환경과 사회, 즉 장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저저번 영상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 4개를 그렸을 때 선 4개가 아니라 기둥 2개라고 파악한다라는 거 뭐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뭐 눈에 눈곱이 낄 정도로 거의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게슈탈트적인 핵심이 바로 그거잖아요. 요소의 총합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을 산출한다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인간 심리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심리의 차원에서 이제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사회 심리학이 뭘 말하는가 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정의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이해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 심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의식이 있고 행동이 있죠. 근데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사회로부터 나의 의식과 행동이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결국 한마디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로부터 나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겪고 오히려 사회에 어떤 사람이 공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가능성이 클 건데 자신의 행동과 의식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의식이나 행동이라는 게 영향을 주고받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사회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빈은 게슈탈트 심리학을 바로 이 사회 심리학에 응용을 했던 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성격 그리고 욕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개인이 놓인 장 말씀드렸었죠. 그죠? 장, 환경, 사회 이거에 의해서 뭐가 좌우된다? 인간의 의식과 행동이 좌우된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장 이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장 이론에 대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 유발성과 부정적 유발성이라는 것을 레빈은 얘기를 했어요. 먼저 긍정적 유발성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직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최근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정시에 이제 집을 향해 이제 귀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 길이라고 보면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릴 만한 어떤 상점이 있어요. 이 상점은 여러분들에 있어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고맙고도 효율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아니면은 3번, 4번 정도는 꼭 들릴 정도로 애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퇴근길에 있어서 여기를 들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동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들려서 귀가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러한 게 바로 뭐다? 긍정적 유발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유발성은 어떤 요소인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다른 길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퇴근하는 길이 뭐 한 가지 방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여기는 마치 80년대 할렘 같습니다. 바로 이 브루클린. 당시에 이제 뉴욕의 브루클린에 이제 80년대 할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방화, 살인, 강간, 절도 이런 일들이 뭐 거의 일주일에 뭐 몇십 번, 몇백 번씩 일어나는 이러한 길이에요. 그럼 이러한 누추하고 아주 그냥 끔찍한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 퇴근길로서 선택을 하시겠어요? 절대 선택 안 할 거 아닙니까? 마치 뭐 지금 현재 삶에 불만이 가득해서 당장 내 목숨을 신에게 맡기고 싶은 사람들은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삶이 그만큼 처참한 분들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퇴근길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쪽 길을 가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러한 어떤 유발성을 지니고 있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부정적 유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요인일 수도 있고 어떤 복합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장에서 이러한 것들은 다 전부 다 장이라는 걸로 통합될 수 있겠죠. 왜?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 장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유발성을 제공하는데 결국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거나 기피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우리는 유발성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에게 끌리는 긍정적 유발성과 대상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정적 유발성, 이러한 것들은 뭐다?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예, 이게 바로 레빈이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거를 넘어서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단순히 뭐 퇴근길, 귀갓길에만 허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모든 인간의 행동과 의식의 논리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룹을 예로 들겠습니다.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은 서로 상호 대립적이에요. 대립적인 그룹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룹 A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A의 입장과 여기에 유리한 발언과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발언과 행동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무관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룹 A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A의 입장에서 유리한 발언과 행동을 한다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룹 B에 있으면 당연히 그룹 A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각, 반대, 거절, 혐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반면 그룹 B가 얘기하는, 그룹 B에 유리하는 이점을 제공하는 어떤 사상이라던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싫어하거나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죠?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랬더라? 데스파이트라고 그랬나? 아무튼 비록 뭐뭐일지라도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런 생각 싫어하고 전혀 동의 안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룹 B라는 이 이해관계 속에 이러한 그룹에 속해 있다면 이러한 그룹 A의 의견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거절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룹 A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식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B에 이점을 주는, B라는 집단에 이득을 갖다 주는 사상과 주장을 따를 것이다라는 게 바로 장이론. 뭐다? 개인은 결국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에 좌우된다라는 것에 거의 뭐 킬링 포인트이자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그럼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 바로 포지션,
포지션에 의해서 좌우된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집단이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아, 저 자식 왜 이렇게 행동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 어디 집단의 구성원인지가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머릿속뿐만 아니라 실제 소속된 그러한 것의 어떤 경향성, 집단, 사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뭐가 된다? 결국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장이론 필드 테오리다. 타인의 행동을 그래서 뭐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의 환경을 보라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레빈이 얘기했던 장이론, 어떻게 사회심리학에 응용될 수 있는가, 게슈탈트, 전체의 관점에서, 전체라고 하니까는 뭔가 웃기네요. 아무튼,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개개인의 요소의 차원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간에 어떤 대립적인 이러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때 비록 내 생각이 다른 집단에 좀 더 가깝더라도 내가 속한 집단에 맞는 어떤 그러한 원리를 채택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개인은 뭐다? 집단. 그 이상의 합을 산출해낸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어떻다? 모이게 되면. 바로 그래서 개인 플러스 개인은 뭐다? 그냥 개인 2가 아니라 집단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뇌리에 박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게 게슈탈트 심리학의 핵심 근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은 머릿속에 꼭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 하실 때, 누굴 만날 때, 상호작용할 때마다 이런 부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아,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생각을 하실 때 항상 이 장이론 생각하시면서 아, 저 사람은 저기 소속돼 있으니까 저러는구나. 저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말과 저런 의식과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할 수밖에 없는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